성훈아, 민재야, 다 들어온 거 맞죠?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공간 도형. 공간 도형은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여기는 이제 좀 천천히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좀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좀 당연한 거 있지.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설명할 거고 너희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케이? 당연하지 않은 것들만 쌤이 따로 설명을 해줄 거고요. 지금 너무 화면이 밝나요? 잠깐만요. 오케이. 당연한 걸 당연하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천천히 한번 보면 돼. 그냥 저렇구나 그냥 그 정도 보면 되고 일단 첫 번째 평면의 결정 조건이다. 이거는 너희가 좀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거 네 개는 꼭 외워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평면 쪽, 공간 도형 쪽 얘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평면의 결정 조건 하면 네 가지가 있구나. 첫 번째,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 이렇게 돼 있는 거랑 그다음에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랑 그다음에 만나는 두 직선 그다음 평행한 두 직선 이렇게 총 네 가지의 평면 결정 조건이 있구나. 요 정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너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사실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거긴 한데, 그죠? 중학교 때 다 했었어요, 너희들. 이거 안 하지 않고 올라오긴 했거든. 그래서 다 이제 머릿속에서 잊혀졌을 테니까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과, 그 다음에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과,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그 다음에 평행한 두 직선. 이거는 일단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되면 평면 하나를 결정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이해하는 것도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이 정도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뭐 점의 결정 조건이다 라고 해서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만날 때 하나의 점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한 평면과 이와 만나는 한 직선은 하나의 점을 결정한다. 그 점은 교점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평행이 아닌 교선이 만나는 평행하지 않은 교선. 그러니까 이 면과 이 면이 평면 두 개가 만나면 교선이 하나 생길 거잖아, 그지? 그다음에 얘랑 만나서 또 교선이 생길 거고, 얘랑 만나서 교선이 생길 텐데, 이 교선이 만나는 세 평면은 하나의 점을 결정한다. 이런 것들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죠? 그다음. 이제 위치 관계라고 하는 얘기도 정확하게 딱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가 평면에서 직선을 바라봤을 때 직선은 몇 가지가 있었어? 결정 조건 위치 관계가 직선 두 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얘는 서로 이렇게 만나요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 또 뭐가 있었지? 얘가 평행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 요거 두 개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었죠. 근데 여긴 얘가 평면 쪽에서 봤을 땐 요거겠지만 이제 공간 쪽에서 바라본다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치하는 건 제외하고 일단은 만나요 이거랑 평행해요 요거랑 두 개가 있었다면 평행하지도 않은데 만나지도 않는 거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지금 이게 화면상에서 표현이 될까 모르겠네요. 이렇게 돼 있는 거 그지? 이렇게 돼 있으면 좀 이해되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거를 꼬인 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행한 경우가 있고 꼬인 위치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좀 이렇게 기본을 쌓고 그 기본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문제 풀어나가면 되는 파트라서 그렇게 난이도 면에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마땅히 해야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만 있으면 되게 편안한 그런 단원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 좀 보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은 지금 화면상 잘 안 보이죠? 다시 한번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있었고 여기가 지금 뭐야? 여기가 뭐라고 돼 있는 거지? H인가요? 얘가 B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A와 C와 G로 만들어지는 평면과 만나지 않는 직선이래요. 일단 보자. A와 C와 G 이렇게 돼 있는 요렇게 돼 있는 요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저기는 저 평면과 여기는 요 평면과 만나지 않는 직선이 궁금합니다. 라고 주어져 있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 판단하면 되죠?
그지? 지금도 안 보이네? 화면이 왜 이렇게 밝죠, 지금? 그러네. 잠깐만요. 좀 억지로 어둡게 만들어야 되나? 잠깐만. 밝기를 야 이거 아무리 줄여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대비를 키워야 되나? 이건 안 보이겠다. 그지? 아예 안 보일 것 같아.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다. 다시 그려줄게 선생님이. 완전히 다시 그려줄게. 그러니까 정육면체죠 지금. 정육면체 하나 다시 그려놓고 생각하면 되지 뭐. 이렇게 지금 요렇게랑 요렇게 있었어. 근데 얘가 A였고요, 얘가 B였고요, 얘가 C였고, 얘가 D였어. 그다음에 E, F, G, H 이렇게 있었대. 그럼 보이죠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A, C, G라고 했으니까 이거야 이거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요 평면 있죠? 요 평면과 만나지 않는 직선이 지금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될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평면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이 삼각형을 지나는 그지? 얘로 만들어지는 평면이긴 하지만 얘는 지금 사실 이렇게 잘려 있는 거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 평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요런 것들 있지, 요런 것들은 얘랑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얘랑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만나는 걸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 있지, 여기는 얘. 붕 떠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요 평면과 뭐이네? 평행한 애. 요렇게 두 개 있네요. 그죠? 요렇게 두 개는 절대 안 만날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만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사실 그냥 이런 식이에요. 느낌 자체가 이런 느낌이야. 되게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그냥 이 상황에서 그냥 문제 해석만 제대로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크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 그지? 다음 보자. 두 번째. 세 점 B와 D와 H, B와 D와 H, B와 D와 H로 만들어지는 평면과 여기는 얘 교선이 궁금합니다. 다시 그림을 그려봐야겠네요. 그죠? 다시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보자. 험난하네요. 사실 선생님이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게 사실은 이 기아 쪽 파트에서 그림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건데 지금 기아 쪽 파트에서 오히려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네요.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A고 B고 여기 C고 D야, 그지? 그 다음에 E야, 그 다음에 F, G, H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B가 뭐지? 이거지. B와 D와 H. 요거 세 개로 이렇게 돼 있는 평면이니까 사실 얘는 요렇게 잘려 있는 거지. 요렇게 잘려 있는, 요런 식으로 잘려 있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요렇게 잘려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이 정육면체 모양이 있었을 때 여기는 얘 대각선 기준으로 이렇게 뚝 잘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는 얘와 그다음에 뭐래요? B, C, G, F, B, C, G, F래. 그지? 이렇게 생긴 요 평면과 만나는 교선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봐도 여기는 얘구나.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그래서 교선은 BF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보자. 2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에서 다음을 구해주세요. A, B와 평행하죠. 얘들아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너희가 한번 그 책에서 문제를 한번 봐봐요. 여기는 이 문제를 봐봐. 지금 이 그림이 안 보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A, B, 이게 A, B거든? A, B와 평행한 직선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얘도 평행하고 얘도 평행하고 얘도 평행합니다. 그냥 이런 거 찾아달라는 이야기야.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A, B, C, D. A, B, C, D는 뭐야? A, B, C, D는 요 위에 있는 요 평면이네. 그지? 여기는 얘와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뭐 얘도 있을 거고 얘도 있을 거고 얘도 있을 거고 얘도 있을 거야. 그지? 이런 또 뭐 이렇게 대각선도 가능한가요? 지금? 대각선도 가능하다면 뭐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여기에 있는 직선들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이거 4개밖에 없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이해되죠?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쉬워요. 처음에는 되게 쉬워. 이제 나중에 가서 삼수선 정리라는 거 할 때까지는 뭐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다음 뭐 A 위와 꼬인위치, 얘랑 꼬인위치라고 한다면 꼬인위치의 정의 자체가 뭐였냐면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거였으니까 얘랑 만나지 않는 직선 중에서 평행하지 않은 거. 뭐 여기는 얘 있겠지. 뭐 여기는 얘도 있을 거야. 그죠? 또 여기는 얘도 있을 거고 여기는 얘도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내면 되는 거. 그지? 그게 문제상에서 어렵게 느껴질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중학교 때도 사실 했던 거라서 중학교 2학년인지 1학년인지 거기서도 했던 얘기라서 너희들 그냥 충분히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필수 예제 1번 같은 경우, 그다음 뭐 2번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그냥 너희가 그냥 한번 쭉 그냥 풀어보면 그냥 딱 문제 읽어보고 풀어보면 누구나 다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설명하지 않고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게요. 발전 예제 3번으로 가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보자.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에서 얘도 지금 그림을 다시 그려줘야겠네요. 그죠? 전혀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사면체를 하나 그려봅니다.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얘가 A였고요. 얘가 B였습니다. 여기가 C였고요. 여기가 D였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한 모서리의 길이가 지금 8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정사면체였어요. 여기서 지금 가만히 보니까 AC라고 하는 여기는 요 직선과 그다음에 BD라고 하는 여기는 요 직선. 요거 두 개와 동시에 평행한 평면이래요. 그럼 봐봐. 일단은 여기는 요거 있지. AC랑도 평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요 BD랑도 평행해야 되니까 여기는 얘는 어떤 평면일까? 어떤 평면일까? 그냥 다시 봐봐. 이렇게 그러니까 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얘랑 평행한 평면은 그냥 얘를 축으로 그러니까 요 선을 지나는 여러 개의 평면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요런 평면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평면들 중에서 또 여기는 얘랑도 평행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딱 수직으로 딱 다시 뭐라고 해야지? 여기는 얘 가운데를 이렇게 딱 지나는 이런 평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너무 상식적이라서 사실 봐봐. 여기는 요 점을 지나고 여기는 요 점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나는. 그지? 요렇게 생긴 요 사각형. 요 사각형이라면 여기는 얘랑도 평행할 거고요. 여기는 얘랑도 평행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됐나요? 지금 이게 조금 선생님이 좀 어느 정도 직관의 그 경계에서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고 있어. 그지? 그러니까 뭔가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해 주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그런 형태의 문제들인 것 같아요. 이쪽 파트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도 않고 여기는 얘 이해되니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는 이 모양을 그지? 이 잘라진 단면 여기는 얘를 둘레길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였던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봐봐. 이렇게 얘들아 이거 기억나요?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있을 때 얘랑 얘의 중점을 찍어주고요. 얘랑 얘의 중점을 찍어줍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걸 이렇게 이은 걸 가지고 무슨 정리라고 해서 배운 적이 있었어 우리가. 무슨 정리지 이게? 중점 연결 정리죠. 그냥 말 그대로 약간 중점 두 개를 연결해서 만든 이 선분에 대한 정리이기 때문에 중점 연결 정리라고 부르고요. 그럼 여기는 얘의 특징은 뭐였지? 이 길이의 반이며, 그지? 얘와 뭐하다? 평행하다. 얘랑 평행하며 여기는 얘 길이의 반이다. 이거였잖아, 그지?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걸 있지? 이거.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얘 중점이잖아, 그지? 중점이야. 이 선은 결국 중점 연결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의 반이며 얘랑 뭐하다? 평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반토막 정리. 그래서 이거 하나의 길이가 8이라고 준 거고요. 그럼 여기는 요 길이가 뭐가 되겠니? 4가 될 거야. 그지? 한 배리가 4예요. 얘도 4일 거고 얘도 4일 거고 얘도 4겠지? 답은 16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해되나요, 얘들아? 일단은 봐봐. 여기까지 설명하고 잠깐 좀 기본을 좀 쌓고 가자, 얘들아. 기본을 좀 쌓고 가자. 우리가 지금 공간이라는 파트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공간은 쉽게 말하면 몇 D? 3D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지?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칠판에서 보는 거나 아니면 너희 책에서 보는 거나 아니면 뭐 화면에서 보는 거나 시험지에서 보는 거나 걔네들이 전부 다 뭐예요? 그냥 면이잖아, 면. 그지? 몇 D예요, 전부 다? 얘는 평면. 2D가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공간 도형에서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그냥 시험지 자체가 홀로그램으로 빡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쨌든 이 3D는 몇 D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야? 2D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너희가 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3D인 상태로 안 놔뒀으면 좋겠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다시 아까 선생님이 정육면체라고 해서 이렇게 그렸잖아, 그지? 이렇게 정육면체라는 이런 도형을 하나 그렸단 말이야. 그럼 이제 잘 봐봐. 여기 있는 요 각이 우리는 지금 뭐야? 이게 수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 요 부분을 이렇게 요만큼을 떼가지고 내가 다시 그려볼까? 요렇게 지금 요렇게 된 거잖아, 그지? 얘들아, 여기는 이 각이 누가 봐도 90도니? 누가 봐도 90도는 아닐 거야. 그치? 뭐가 생긴다는 얘기냐면 3D로 바라볼 때는 항상 뭐가 생겨요? 왜곡이라는 게 생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뭔가 어떤 도형의 성질을 판단하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3D로 주어져 있을 때 근데 내가 만약에 관찰하고 싶은 게 여기서 뭐 이런 선이랑 그다음에 여기 중점 연결해서 뭐 여기는 이런 선이 관찰하고 싶었다. 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 각도랑 여기는 이 각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여기는 이 평면 있지. 이 도형들 내가 지금 관찰하고 싶은 대상이 되는 그 도형들을 포함한 이 평면을 정확하게 평면 위에다가 제대로 왜곡 없이 중점 찍어주고 요점 찍어서 이렇게 하나 그어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 그어주고 이렇게 2D로 바꿔놓고 한 번만 바꿔놓고 생각해 주세요. 얘가 공간 도형에서 너희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쌍기역 시옷 님은 누구죠? 성훈이 친구니? 성훈이 친구예요? 아니야? 자,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3D로 주어져 있는 건 몇 D로? 2D로 바꿔서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공간 도형이 나중에 보면 좀 어려운 쪽 파트가 될 거야. 근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런 왜곡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 내가 필요한 거 있지. 내가 필요한 것만 딱 집어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작업만 해줄 수 있다면 공간 도형이 그렇게 크게 어렵게 다가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 다음, 공간 도형의 기초예요. 기초. 가장 기초.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점을 하나 봤어. 그다음 또 점을 하나 봤어. 근데 사람이라면 점을 두 개를 봤어. 그럼 뭐 하고 싶은 욕망이 좀 이렇게 강하게 드니? 뭐 하고 싶을까? 점을 두 개 봤으면. 일단 뭐 이어보겠죠. 그죠? 이렇게 이어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어놓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이 이어놓는 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 해볼 거야? 여기는 얘 길이에 한 번만 관심을 가져주세요. 오케이? 여기는 길이에 관심을 한 번만 가져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좋아요. 다음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면 점을 하나 봤어요. 그 다음에 선을 하나 봤네. 점을 하나 봤어, 선을 하나 봤어. 그럼 뭘 해줘야 될까요? 해줘야 되는 일이 뭘까요? 뭘까? 발 내리기, 그지? 수선의 발을 내려줍니다. 여기는 요 점. 그러니까 수선의 발을 내려준다. 얘가 나중에 이제 평면 쪽으로 가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면 이렇게 평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점이 이렇게 하나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 평면이랑 얘 두 개를 봤으면 너희가 해줘야 될 일은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서 수직 표시까지 이렇게 해주는 것까지가 너희가 자연스럽게 해줘야 되는 일들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간 도형의 기본은 요거 세 가지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거 가지고 차근차근히 문제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풀면 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얘들아. 처음에 선생님이 했던 요 얘기들 있지? 쌤 정리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대충 지나치는 부분은 아니야. 알았지? 상식적으로 너희가 이해가 된다고 해서 거기 있는 걔가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일단은
평면 결정 조건이다라고 선생님이 물어보면 너희는 그냥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그냥 머릿속에 그냥 확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그렇죠? 딱 떠오르고 바로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얘는 세 가지가 있구나. 한 점에서 만난다. 그다음 평행하다. 그다음 꼬인 위치에 있구나. 이 정도들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쭉 가서 바로 뒤로 가볼게. 바로 뒤로. 여기까지 문제 좀 잠깐 풀어볼래? 잠깐 그 앞에 유제 5번까지 너희가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은 10분 정도 줄게요. 금방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9-5번 같이 한번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그림 잘 안 보이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긴 것 같아.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정육면체래.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얘랑 얘 중점과 여기는 얘랑 얘 중점과 여기는 요 점을 지나는 요거 세 개를 지나는 요걸로 만들어진 요 평면으로 잘라달라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잘렸을 때 이렇게 돼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의미하는 건 아니야, 얘들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려 있을 때 뭘 구해달라는, 그냥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생긴 이 칼로 여기 그냥 뚝 잘라달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 삼각형 모양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면 자체가 이렇게 뚱 잘려버릴 거란 말이야. 그럼 거기 있는 걔가 어떻게 잘리는지를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랑 지금 여기는 얘를 포함하는 얘로 지금 자르고 싶은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쑥 자르고 싶은 거니까 결국은 얘도 지나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생긴 요 부분이 지금 단면이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요거 이해되니 얘들아? 그래서 요거 넓이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였으니까 지금 한 변의 길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얼마였대? 2였대.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 밑에 있는 여기는 요건 얼마겠어? 2루트 2겠지 뭐. 그지? 그 다음에 이거 중점 연결 정리 이용하면 여기는 얘는 뭐가 되니? 여기 있는 얘는 루트 2가 되겠죠. 얘가 1이고 얘가 1이니까 여기 루트 2가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 이 평면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여긴 얘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그죠? 얘가 지금 얼마였고 루트 2였고 여기는 얘가 얼마였어요? 2 루트 2였습니다. 지금 내가 궁금한 건 이 높이만 알면 끝날 것 같은데 내가 여기는 이 높이를 지금 구할 자신이 없단 말이야. 그죠? 여기는 이 높이를 구할 자신이 없어.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서 내가 알고 있는 길이는 뭐가 있어? 얘가 2였어요. 여기는 얘가 1이었습니다. 여기는 이 길이는 알죠? 여기는 이 길이가 얼마일까? 루트 5였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지금 현재 루트 5였다는 소리거든. 맞나요? 그럼 여기는 얘가 얼마가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절반이었잖아. 그지? 그리고 완전 대칭성을 이루고 있을 테니까 똑같잖아. 지금 여기도 루트 5였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2가 되나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여기 얘는 뭐가 돼요? 5 마이너스 제곱하니까 2분의 1 요거의 루트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랑 지금 여기는 요 길이까지 다 구해진 거니까 그거 이용해서 넓이 구해주면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잠깐 쉬었다가 갑니다. 오케이. 자, 다음으로 가서 이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이것도 기억해 놓자. 직선이 평면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평행한 경우가 있어요. 평면이랑 직선이 그렇게 딱 세 가지 경우밖에 없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선이 있었어요. 여기 칠판이 평면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완전히 포함되는 이런 경우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붕 떠가지고 붕 뜬 거 표현 되나요 지금? 붕 떠가지고 이렇게 할까? 붕 떠가지고 평면과 아예 평행한 이런 경우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세 가지 정도 그냥 있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어렵지 않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평면이 만날 때 공유하는 직선을 두 평면의 교선이라고 하고요. 뭐 교점처럼 교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평행한 것. 그러니까 이번에는
서로 다른 두 평면이 알파와 베타, 그러니까 두 평면 알파랑 베타가 만나지 않을 때는 두 평면은 평행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평행 표현을 써서 나타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다음 넘어가서 두 평면의 위치 관계는 결국 그럼 만난다랑 평행하다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일치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그래서 뭐 쌤 정리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봅시다. 이런 것들 너희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직선 L과 알파가 평행하다. 직선 L과 알파가 평행하다. 직선 L과 그다음에 알파라는 애가 평행하다. L 포함하는 어떤 평면 베타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 얘랑 그다음에 여기 이 알파랑 만나는 교선. 교선은 원래 직선 L과 평행할 수밖에 없구나. 이 정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넘어갑니다. 다음 두 직선 L과 M이 평행하다면 L은 포함하고 M은 포함하지 않는 평면과 M은 평행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도 선생님이 거의 그냥 읽어주고 있어, 개념 자체를. 그냥 자연스럽게 너희가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아, 저렇구나, 이해할 수 있구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란 소리예요. 다음,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를 지나고 평면 알파에 평행한 두 직선이 있었대. 이게 두 직선이 있었는데 거기 있는 걔가 뭐래요? 알파라는 평면 위에 있지 않고 어떤 한 점, 여기는 요 점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두 직선이 전부 다 뭐라고? 얘랑 평행하다고 한다면 얘랑 얘를 포함하고 있는 그 평면 자체가 베타라는 평면 자체가 얘랑 평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자연스럽게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마지막. 직선 L이 알파랑 평행할 때 직선 L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어요. 여기 이거 좀 확대해서 보여줄게요. 직선 L이라고 하는 게 보자. 자, 직선 L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직선 L을 포함하는 베타라는 평면이랑 감마라는 평면이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알파랑 얘랑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알파와 그러니까 얘를 포함하는 어떤 평면과의 교선은 얘랑 평행하겠죠. 마찬가지. 여기는 얘도 얘랑 평행하겠죠. 해서 얘랑 얘는 서로 평행합니다. 이런 결론까지 너희가 자연스럽게 찾아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뭐 크게 어렵지 않죠. 뭐 여기는 이 개념이 뭐 되게 막 되게 어려운 개념이다. 그러면 선생님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겠지만 여기는 얘는 그냥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만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혹시라도 이거 잘 이해 안 되는 친구 있나요? 있으면 지금 채팅 남겨주세요. 자 보자. 다음 이제는 좀 정의에 대해서 이번에 각에 대한 생각을 좀 한번 해볼 거야. 그러니까 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평면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너무 편안하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그죠? 두 평면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편안하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평면이 아니라 공간에서 지금 두 직선의 각을 지금 생각하고 싶은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이 직선 자체 직선 두 개가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거 두 개로 뭘 하나 결정할 수 있다고? 평면을 하나 결정할 수 있다고.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각 구해주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긴 얘가 평행하지도 않고, 그지? 만나지도 않는 이렇게 꼬인 위치, 이렇게 돼 있었나? 이렇게 꼬인 위치로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었을 때 이 두 직선의 각은 어떻게 구해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자는 거거든. 봐봐. 그냥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에 대해서 한 직선을 평행이동해서 두 직선을 만나게 만들면 하나의 평면이 결정되고 그 평면에서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이 그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이다. 그냥 이런 말이야. 이렇게 두 개 꼬인 위치에 있는 이런 애가 있었다면 여기는 얘 둘 중에 하나. 얘를 이동시켜도 되고 혹은 얘를 이동시켜도 됩니다. 아니면 둘 다 이동시켜도 됩니다. 어쨌든 평행이동으로 만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 만난 그 결과에 요 각을 구해주면 그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입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의 각을 정의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다시 이번에는 이렇게 평면이 하나 이렇게 있었대. 그래서 여기 요 점을 지나는 요 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었나 봐요. 요렇게 돼가지고 다시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쭉 요런 직선이 하나 있었나 봐요.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여기는 요 직선과 여기는 요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궁금한 거야. 그럴 때는 직선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점, 임의의 한 점을 대충 잡아요.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무수히 많은 애들이 있을 때는 그냥 보통 임의의 한 점 잡아놓고 그 점에서 뭔가 증명하는 그지? 그것만 증명한 모든 점에서 다 증명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한 점만 잡아놓고요. 점 받고 평면 봤으니까 뭐 해주세요? 너무 자연스럽게 수선에 발 내려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요 점과 여기는 요 점 두 점 봤으니까 뭐 해주세요? 이어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럼 하나에 뭐가 생기겠어? 평면이 생길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얘네들 이루는 요 각을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입니다. 이렇게 정의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죠? 다음 넘어가서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 이건 너희가 진짜 잘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천천히 여기는 이 부분만큼 좀 천천히 설명을 할게요. 잘 봐봐. 그러니까 정의가 뭐냐면 이런 거야. 직선 L이 봐봐. 잘 들어봐. 직선 L이라고 하는 게 평면 알파와 점 O에서 만나고요. 점 O를 지나는 평면 알파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다시 알파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직선 L이 모일 때 수직일 때 직선 L은 평면 알파와 수직이라고 말을 하고요.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랬을 때 L을 알파의 수선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수선의 발이라고 한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런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었대요.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었을 때 요 점을 지나는 알파 위에 있는 모든 직선들과 여기는 이 직선이 뭐가 된다면 수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지? 전부 다 수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평면과 직선은 수직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거든. 그런데 상식적으로 모든 직선과 전부 다 수직인 걸 내가 보여줄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모든 직선이 아니라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과만 수직이어도 얘는 수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정리해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선과 다 수직일 필요는 없어. 알파 위에 있는 다시 점 O를 지나는 평면 알파 위에 있는 모든 직선이 아니라 점 O를 지나는 평면 알파 위에 있는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과만 이 직선 L이 수직이라면 직선 L은 평면 알파랑 수직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왜 그런지 이건 증명을 좀 통해서 보여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두 개의 직선만 가지고 얘가 평행하다라는 거를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거거든. 한번 봐봐. 지금 어떤 이렇게 알파라는 평면이 이렇게 있었어요. 알파라는 평면이 있었고 여기 점 O라는 점이 있었나 봐요. 그다음 여기 위에 여기 A라는 점이 있었고요. 여기서 이렇게 수직인 직선을 내려봤어. 오케이? 그다음에 얘를 지나는 이미 두 개의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의 직선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 여기까지 괜찮니? 지금 문제의 상황에서 뭐냐면 난 이 두 개의 직선과 평행이라면 얘를 지나는 어떠한 직선과도 다 평행이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난 이 점을 지나는 뭐 이런 직선이 대충 하나 있었다라고 생각해보고 얘도 얘랑 평행일 수밖에, 수직일 수밖에 없다. 지금 수직 얘기하고 있어요. 수직일 수밖에 없다. 요거를 지금부터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 위에 점, 요 점을 내가 그냥 B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다음에 여기는 요 점을 뭐 C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 됐나요? 그리고 여기는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다시 요 점에 대해서 요 점을 대칭 이동해 가지고 쭉 내려가지고 여기쯤 될까요? 여기 있는 요 점을 내가 이렇게 A 다시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여기서 무슨 짓을 해볼까? 여기서 이렇게 그어볼게.
여기 이렇게 그어볼게. 여기는 요 점을 지금 D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렇게 그어보고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 여기 이렇게 있지. 두 개를 이으고 두 개를 이어버려. 이렇게 이어버려. 그럼 얘는 지금 봐봐. 여기는 요 점이 5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요 삼각형이랑 여기는 요 삼각형이 뭐예요? 이게 합동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이거 공통. 그리고 이거랑 이거는 대칭이니까 길이 같다. 여기는 요 각이랑 여기는 요 각 90도 90도 서로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얘는 서로 SAS 합동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해서 여기는 요 길이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그어놓은 여기는 요 길이와 여기는 요 길이는 뭐예요? 서로 같아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는 서로 같아요. 이런 증명 한번 해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됐죠? 그다음 두 번째로 똑같아. 여기도 요렇게 이어버리고 요렇게 이어버리면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니까 얘랑 얘랑도 길이가 같아요 라고 말해 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다음 이번에는 어디서 볼까? 여기서 이번에는 무슨 색으로 할까? 자, 여기서 요렇게 한번 그어볼까? 이렇게? 요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어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봐봐. 자, 여기는 얘랑 길이가 같고요. 여기는 얘가 또 뭐예요? 공통입니다. 그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거 뭐라고? 잠깐만요. 이렇게 해볼까? 일단 여기는 요 길이, 요 주황색 길이 있지? 여기는 요 길이와 여기는 요 길이도 뭐예요? 같아요. 똑같은 이유로, 그지? 요거랑 요거까지 같아.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여기는 요 삼각형이랑 여기는 요 삼각형이 뭐일 수밖에 없어? 합동일 수밖에 없어. 이해됐나요? 얘가 합동일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해졌어. 원하는 상황이 지금 주황색 길이가 서로 같다를 지금 보여주고 싶었거든. 여기는 요거랑 여기는 요거랑 요 길이 두 개가 서로 같다. 지금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 얘가 지금 요렇게가 수직이다라는 보장이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는 걸 지금 보여줄 수가 없어. 지금 요 노란색이나 파란색은 가능했지만 여기는 요 주황색은 그게 불가능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가야겠네. 잘 봐봐. 일단 요 삼각형, 이렇게 길게 있는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이랑 여기는 요 삼각형이랑 뭐예요? 합동이겠죠. 지금 파란 거 같고 노란 거 같고 초록색 이렇게 공통 부분이니까 합동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는 요 각이랑 여기는 요 각은 어떻겠니? 같겠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이 삼각형과 여기는 이 삼각형을 놓고 봤을 때 얘랑 길이 같고 요거 공통이고 여기는 이 각이랑 같으니까 여전히 이거랑 여기는 얘랑 뭐가 됩니다? 합동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 여기는 요 주황색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가 서로 같아집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는 거야. 그럼 다시 봐봐.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는 공통이고요. 여기는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고 요 길이랑 여기랑 같으니까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뭐가 되겠어? 합동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요 각도랑 여기는 요 각도가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고요. 두 개 더해서 180도 돼야 되니까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수직이 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임의의 직선,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그어놨을 때 그 직선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수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직선에 대해서 걔가 다 수직이어야만 여기는 얘가 수직이라고 사실 정의가 돼 있는 거긴 하지만 나는 두 직선만 평행하다. 두 직선만 수직이다라는 이런 조건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평면과 여기는 이 직선이 뭐가 된다? 수직이다를 보여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요거 이해돼요? 좀 복잡하죠? 그지? 그러니까 이 증명까지 너희가 기억할 필요는 없고 정확하게 이런 상황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평면과 어떤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이런 표현들을 너희가 봤다면 평면 위에 몇 개의 직선? 두 개의 직선과 여기는 요 직선이 서로 뭐여야 되겠어? 수직이어야 됩니다. 그지? 다시 두 개의 직선이 여기는 이 직선과 수직이었다면 이거 두 개를 포함하는 평면과 여기는 요 직선은 서로 수직입니다. 요 관계를 정확하게 너희가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만 제대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평면과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평면 위에 있는 두 개의 직선이 필요하다는 거. 평면 위에 있는 두 개의 직선과 그 직선, 이 직선과 이 두 개의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얘는 언제든지 뭐라고 수직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이것만 잘 이해하면 돼요. 오늘의 아마 가장 어려운 내용, 어려운 파트였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죠? 그래서 요건 꼭 기억해놔요. 다시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라는 거는 평행한 두 직선, 다시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 다시 이 평면 알파 위에 있는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과 이 직선이 서로 수직이라면 그 평면과 저 직선은 무조건 수직이 됩니다. 선생님 이거 진짜 많이 강조하는데 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 똑같은 얘기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 그렇지? 물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지금 너희의 피드백이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속 혼자 떠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너희가 이해하지 못했을까 봐 그 높아심에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결국은 오늘은 이걸 배우려고 너희가 이 수업을 듣는 거야 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나머지는 너희가 혼자 다 가능하거든. 그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는 정확하게 너희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채팅 한 번만 남겨주고요. 그다음에 요거 다 이해됐다면 바로 넘어가서 삼수선의 정리라고 하는 거를 배워볼게요. 오케이, 문제 됐고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됐다면 안 됐다고 말해줘. 알았지? 이거 이해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삼수선의 정리? 삼수선의 정리는 어렵지. 많이 어렵지. 근데 이것도 그냥 사실 근데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개념이 정말 중요한 거야. 그거 가지고 하는 거거든. 일단 무슨 말인지 한번 잘 봐봐. 그러니까 삼수선의 정리.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평면도형에서 대표적인 정리가 하나 있다. 평면도형에서 대표적인 정리가 하나 있다. 그지? 그 대표적인 정리 뭐라고 불러? 피타고라스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정리가 하나 있죠. 얘는 평면도형이면 평면에서는 피타고라스였다면 공간에서는 삼수선의 정리가 있다라고 할 만큼 되게 중요한 정리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 앞에 있던 그 개념 가지고 그냥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는 거고 너희가 봐봐.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이제는 여긴 얘가 3이고 여긴 얘가 7이었어. 그럼 여기는 이 길이는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구해내지. 어떻게 구해내? 루트 49 더하기 9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내잖아. 그지? 그 정도로 자연스러워야 되는 부분이 이 삼수선의 정리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삼수선의 정리 예전에 너희가 중학교 때 다 삼수선의 정리를 사실 무시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다 썼던 것들 거기는 걔가 삼수선의 정리가 사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그렇게 되나 보지 뭐 그냥 이러고서 넘어갔던 부분이 있거든. 그거 하나만 좀 체크하고 넘어갈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요 길이가 뭐 A라고 했어요. 여기는 요 길이가 B라고 했어. 여기는 요 길이가 C라고 했어. 이렇게 세 개가 있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여기는 요 대각선의 길이가 궁금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짓을 했었냐면 여기 있는 얘에서 여기서 이렇게 그어서 얘가 수직일 거야 라고 하는 요거 있지 요거 얘가 수직일 거야. 그냥 누가 봐도 사실 수직일 거잖아. 그지? 그 수직일 거야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려면 요 길이랑 이제 요 길이를 알면 되는데 여기는 얘도 지금 얘가 수직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한 번 해주고 또 두 번 해줘가지고 여기는 요 길이 구하는 거 기억나죠? 그때 여기 있는 얘가 수직이라는 사실을 사실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던 것 같아. 그지?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았죠? 진짜 중요한 거다. 잘 따라와야 돼. 봐봐. 그냥 이런 거야. 첫 번째 그림부터 차근차근 봅시다.
알파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와 알파 위에 있는 한 직선 L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나한테 무슨 조건을 줬냐면 첫 번째로 이런 조건을 줬어요. PO랑 알파가 수직이래. 그러니까 얘랑 알파가 뭐하다? 수직이다. 그지? 다시 봐봐. 어떤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 이렇게 줬어. 그러니까 얘는 사실 나한테 어떤 정보를 던져주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케이? 어떤 정보를 던져주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평면, 요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다. 그죠? 정의 자체가 그렇게 주어져 있었던 거니까 요 말 이해되나요? 요걸 좀 처음에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다음 두 번째 OH라고 하는 여기 있는 얘랑 직선 여기 있는 이 L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얘랑 지금 뭐다? 수직이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잘 봐봐. 지금 내가 궁금한 거는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수직인 걸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 잘 한번 생각해 봐. 지금 여기는 요 직선이지. 여기는 요 직선. L이라는 직선이지. 요 L이라는 직선과 누구랑 수직이니? OH랑 수직이지. L과 누구랑? OH랑 이렇게 수직이에요. 그지? 근데 L이랑 누구랑 또 수직이냐면 얘는 PO랑 수직일 수밖에 없어. 오케이? 이거 있지, 이거. 이거를 이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야. 다시 봐봐. 이거 있지. 얘랑 지금 이 평면 알파랑 수직이라고 했잖아, 얘들아. 얘랑 수직이래. 그러면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얘는 뭐여야 돼? 수직이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어. 이게 되나요? 그러니까 PO랑 L은 뭐일 수밖에 없어? 수직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봐봐. 이 L 입장에서 바라봐봐. L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OH랑도 수직이고 또 PO랑도 수직이야.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얘랑 얘를 포함하고 있는 이 평면을 베타라고 한다면 결론 뭐가 되겠어? 결론 L이라고 하는 게 뭐랑 수직이 될 수밖에 없어? 베타랑 수직이 될 수밖에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또 뭐란 얘기야? 베타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L과 뭐일 수밖에 없다? 수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L과 누구랑 수직일 수밖에 없을까? PH랑 수직일 수밖에 없겠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 삼수선의 정리를 너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아까 했던 그 직선과 평면의 수직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된다고 했던 이야기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 주려면 이런 느낌으로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다시 한번 봐봐. 지금 여기서 얘랑 알파랑 수직이다라고 했던 거는 알파 위에 있는 모든 직선이랑 얘랑 수직이다라는 뜻으로 준 거였어. 그다음 두 번째 대놓고 얘랑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L과 OH가 수직일 거야. 됐어? 그러니까 얘랑 얘를 포함하는 이 평면과 이 L은 수직일 수밖에 없다는 소리고, 그럼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L이 수직이란 뜻이니까 이 평면 위에 있는 PH란 직선과 L은 수직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어렵죠? 됐어? 다시 그러니까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다라는 이 정의 자체가 사실 너희한테 되게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두 가지야. 그러니까 직선과 평면이 서로 수직입니다. 그럼 평면 위에 모든 직선과 여기 있는 이 직선은 서로 수직이구나라는 판단해 주면 되는 거고, 반대로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이 두 개가 있었어. 오케이? 다시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이 두 개가 있었어. 그럼 그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과 이 직선은 수직이겠구나. 이게 두 개가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얘도 똑같아.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야. 지금은 이제 뭘 증명하고 싶냐면 OH랑 L이 OH 얘랑 L이 뭐다? 수직이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나의 관점은 뭐냐면 이 얘를 포함한 여기는 요 평면과 요 평면 베타였지 아까 이 베타랑 L이랑 서로 수직인 것만 보여주면 끝나네. 딱 느낌이 그런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가보자. 여기는 얘랑 일단 얘랑 수직이라고 준 거지 문제에서. 그죠? pH랑 L이 서로 수직입니다라고 줬어요. 그 다음에 P5랑 얘랑 수직이라고 준 거니까 다시 P5랑 알파랑 수직이라고 준 거니까 얘랑 얘도 여전히 또 수직이겠죠. 그러니까 얘랑 수직이고요. 얘랑 수직입니다. 그렇다면 얘랑 얘를 포함하고 있는 이 평면과 여기 있는 얘는 뭐겠어? 수직일 거야. 그러니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 중에서 이 직선과도 여기 있는 얘는 뭐겠어? 수직일 거야. 이게 삼수선 정리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보자. 봐봐.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지. 여기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걸까? 이 상황에서. 뭘 하고 싶은 걸까? 이렇게 볼까? 이렇게. 지금 요거 말고 선생님 잘못 그렸네 여기 처음에. 요거 말고 이렇게 내려볼게. 이렇게 내려볼게. 이렇게. 그래서 요게 수직이다. 그지? 요게 수직이다.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저기는 쟤랑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는 여기 있는 얘 길이를 구하고 싶을 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요거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얘를 구한다. 이런 느낌으로 구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요거 여기서 이쪽으로 내가 이렇게 내렸을 때 그지? 내렸을 때 얘가 수직이 되는 이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 어제? 얘는 애시당초 처음에 뭘 해준 걸 거냐면 여기는 요 직선에다가 요 점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준 거야. 그죠? 그랬을 때 그럼 여전히 뭐라고? 여기는 얘가 다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얘가 다시 수직일 거냐? 뭐 이런 얘기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수선의 정리를 바탕으로 여기는 얘에 대한 증명을 우리가 해놓고 이제는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 자체를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수직이 될 거야 라는 그냥 막연한 이해를 가지고 그냥 문제를 풀었다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삼수선의 정리가 너희가 정말 자연스럽게 풀릴 때까지 진짜 많이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일단 간단한 예제를 먼저 보고 올까요? 3번을 하기 전에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고 올게요. 삼수선의 정리가 어떤 느낌의 문제냐면 이런 느낌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잘 안 보이겠다.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봐봐. 지금 평면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평면 위에 어떤 점이 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 길이가 현재 2래요. 이게 수선의 발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하나 있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또 이렇게 내렸나 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가 뭐 안 줬나? 여기는 요 길이가 요 점에서 이렇게 되는 요 길이가 지금 10입니다.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AR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지금 얼마다? 8이다. 지금 이렇게 준 거야. 요거 이해되나요? 얘가 지금 수직 요렇게 평면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린 거고 얘가 수직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지금 뭐가 궁금한 거냐면 여기는 요 길이가 궁금한 겁니다. 현재 여기는 요 길이가 궁금한 겁니다. 오케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얘가 수직일 거야. 이게 삼수선의 정리의 결론인 거지. 그냥 그 결론만 너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찾아낼 수 있으면 진짜 너무나 쉬워요. 삼수선의 정리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봐봐. 여기는 얘가 몇이었어? 8이었지? 여기는 얘가 몇이었어? 10이었어. 그럼 여기는 얘가 몇이겠어? 6이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수직일 거잖아 지금. 그지? 얘가 6이었어. 여기는 얘가 2였어. 여기는 이 길이 구해달래. 다시 정면에서 바라본다면 얘는 6이었고 얘가 2였어. 얘가 수직이었어. 이 길이 구해달라. 이 문제잖아. 그지? 이게 삼수선의 정리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증명하고 이해하는 게 되게 많이 어렵긴 하지만 결국은 다 무슨 얘기라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삼수선을 정리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본다면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막연하게 사용하던 이런 것들을 다 증명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피타고라스 지금 우리가 증명 없이 받아들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것처럼 삼수선의 정리 너희가 적당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만 있으면 크게 어려운 거 없이 생각할 수 있다. 그지? 그리고
너희가 이제 기하를 하는 사람으로서 여기는 요 두 가지, 요 세 가지, 지금 세 번째는 안 해줬는데 세 번째도 해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저 세 개는 너희가 적어도 한 번씩은 증명해보고 어떤 느낌으로 증명되는지 너희가 꼭 알아봤으면 좋겠다. 여기까지가 선생님의 의견입니다. 되나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렵죠.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그냥 놀면서 하는 거랑 좀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는 얘는 자연스럽게 너희가 받아들일 때까지 조금 연습을 해주세요. 오케이? 마지막 세 번째 가봅니다. 세 번째. 얘는 이제 조건을 몇 개 줬냐면 세 개를 줬어요. 지금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P5라는 애랑 알파라는 애랑 평행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 그죠? 그러면 이제 무슨 준비를 해주면 되겠어? 여기는 알파 위에 있는 두 직선. 그지? 두 직선과 여기는 얘랑 뭐 하는 수직인 상황, 이런 상황을 준비는 제 증명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을 해줄 수 있겠지. 오케이?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일단 첫 번째 뭘 줬냐면 pH, 여기는 얘랑 누구랑 수직이래? L이랑 수직이래. 그죠? 지금 pH라는 애랑 그 다음에 L이라는 애랑 서로 수직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OH라는 애랑 또 누구랑? L이랑 수직이래. 이번에는 OH라는 애랑 L이랑 수직이래. 그러면 얘랑 각각 얘랑 수직이기 때문에 얘를 포함하는 이 베타라는 평면과 그지? 베타라는 평면과 누가 수직일 수밖에 없겠어? L이 수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베타 위에 있는 직선 누구? P5라는 직선과 L이 뭐일 수밖에 없겠구나? 수직일 수밖에 없겠구나. 요거 두 개로 자연스럽게 얘를 찾아가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얘를 찾아가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현재 P5랑 L이랑 서로 수직이다라는 조건까지는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또 봤더니 P5랑 누구랑? 문제에서 세 번째 OH랑 뭐래요? 수직이래요. 그죠? 그러면 L이 다시 OH 얘랑 수직이라고 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는 얘가 각각 얘랑 수직이기 때문에 얘랑 얘를 포함하는 평면인 이 알파와 여기는 얘랑 뭐일 수밖에 없겠어? 수직일 수밖에 없겠지. 요거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알파랑 누구랑 수직일 수밖에 없다? P5랑 수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증명해내면 되는 겁니다. 흐름 자체가 다 수직 조건, 그지? 그러니까 직선과 평면의 수직 조건 가지고 여기는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하려면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앞에 있는 거 있지. 직선과 평면의 수직 조건. 여기는 얘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삼수원의 정리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간 도형 자체는 이쪽 파트에서는 크게 이렇게 막 개념 자체는 되게 어렵고 개념이 오히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라고 하는 요거는 결국은 뭐 두 직선과 하나 얘가 수직이면 얘가 수직이다 이런 개념들이 있지. 그다음 삼수원의 정리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런 조건들 줬을 때 얘가 수직이다, 이런 조건을 줬을 때 수직이다, 이런 조건을 줬을 때 수직이다 이런 것들을 다 찾는 건 되게 어렵단 말이야. 하지만 오히려 문제 쪽에서 여기는 얘를 적용시키는 그 방법은 훨씬 더 간단하게 됩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해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울 때는 어떻게 배우니? 피타고라스 정리, 뭐 피타고라스의 방법 또 뭐 있었어? 유클리드 방법, 또 바스카라의 방법 해가지고 그 증명하는 방법들 막 여러 개 막 배우고 막 그랬었잖아, 그지? 그거 되게 어렵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어때? 직각삼각형 띵 놓고서는 그냥 그거 가지고 나머지 한 변 구하는 건 되게 쉬웠지. 좀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너무 크게 어렵진 않은 거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또 무시할 만한 건 아니니까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게 좀 준비를 너희가 직접 써보면서 한번 증명해보면서 너희 걸로 만드는 시간을 꼭 반드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 선생님 의견이에요. 오케이?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뭐 실제 문제 자체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 됩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평면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얘 그림이 어떻게 돼 있는 거지? 이렇게 돼 있나?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 얘가 A고 얘가 B였어. 여기는 얘가 P였고 얘가 O였나 봐. 그래서 OP. 여기서 이 길이가 얼마다? 5다. 이렇게 준 거고. 그 다음에
OP가 5고 OB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래? 아니지 요 길이가 얼마래? 루트 6입니다. 이렇게 준 거고 이 길이가 얼마다? 이 길이가 3이다. 이렇게 줬나 봐. 오케이? 이렇게 줬을 때 뭘 구해달라? 여기는 얘를 구해달라.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죠? 그럼 이건 뭐 간단하잖아. 여기는 얘가 수직이었고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려서 이렇게 만들었다면 결국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수직일 수밖에 없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얘가 수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여기는 얘가 루트 6이었고 여기는 얘가 25가 될 테니 25에다가 더하니까 얼마니? 31인가요, 루트? 그 다음에 얘랑 하니까 루트 40 되겠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끝나는 그런 간단한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다음 보자. 자, 필수예제 4번부터는 너희가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정사형쪽 얘기하려면 조금만 서두를게요. 여기는 이거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 너희들 책 풀어보면서 안 되는 거 그냥 뭐 해설 보면서 잘 안 되면 해설도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될 만한 부분들이야. 이거는 너희한테 맡기고 넘어갈게요. 마찬가지. 좋습니다. 꼬인위치에 있는 두 직선의 각 구해주세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이거랑 그다음 뭘 구해달라는 거냐면 CG가 어디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가 이루는 각을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 얘가 지금 꼬인위치인 건 알겠잖아. 전혀 안 보이네요. 다시 그려줄게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도 안 보일 수가 있지? 무려 초록색으로 했는데 다른 색도 안 보이나요? 와, 대박이네. 보이는 색깔이 하나도 없네요. 신기하다. 자, 볼게요. 지금 어떤 거냐면 결국 여기는 요거랑 여기는 요 직선이랑 여기는 요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였어. 근데 아까 꼬인위치에 있는 그 각의 크기를 구할 때는 뭐 한다고 했지? 평행 이동한다고 했지. 그래서 뭐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도 되고 얘를 이쪽으로 평행 이동시켜도 될 것 같아. 이렇게. 그죠? 얘는 무슨 몇 도? 90도겠지 뭐. 첫 번째 90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시켜서 생각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선생님이 여기서 다뤄줄 건 없을 것 같아요. 넘어갈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수의 정리. 아까 요 문제는 아까 같이 풀어봤던 것 같고 넘어가서 두 번째 가보자. 자, 얘는 지금 어떤 문제냐면 일단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지금 요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다시 요렇게 요렇게 줬어요. 얘가 A고 얘가 B였어. 여기 얘가 C였고 여기 얘가 D였습니다. E, 그 다음에 F, G, H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지금 나도 안 보여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AB, 여기는 요 길이가 지금 1이래요. 여기는 요 길이가 1이래. 그 다음에 AD, 여기는 얘도 1이래. 그 다음에 AE, 여기는 요 길이가 지금 현재 2입니다. 이렇게 준 거고. 그 다음에 DE와 DE가 뭐야? DE 어디니? 요거네. 요렇게 돼 있는 얘랑 그다음 누구랑? EG래. EG는 이거지. EG는 이거네. 그지? 이렇게 돼 있네. 얘와 얘가 이루는 각, 여기는 요 각을 세타라고 생각했을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네요. 그죠? 그러면 여전히 똑같아요. 코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 가장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을 생각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뭐 할 거냐면 여기서 수사발을 뚝 내리는 거야. 뚝 내려. 술지. 그죠? 그다음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게 얘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점이랑 완벽하게 일치하겠죠. 그죠?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 요거 가지고 다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면은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분의 이거가 뭐가 된다? 코사인 세타가 된다를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요 길이야 뭐 구할 수 있죠 이거? 피타고라스 얘랑 얘 가지고 피타고라스에서 구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는 요 길이야 뭐 여기는 이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건 절반 딱 찍힐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길이의 반입니다 해서 이 길이 구해주면 될 것 같고 해서 이 길이분의 이 길이로 계산하면 그냥 그대로 답이 나올 것 같네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면가의 크기, 그 다음에 정사형 해가지고 요거 두 개만 하면 오늘 수업은 다 끝날 것 같네요. 그래서 얘들아 좀 쉬는 동안 요거 한번 좀 풀어보고 요건 꼭 질문 다 해야 된다 얘들아. 알았죠? 지금 선생님 확인할 수 없으니까 너희가 꼭 질문해줘야 돼. 그리고 다음 시간에 있잖아. 다음 시간에는 금방 끝나요. 다음 시간에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오늘 했던 것 중에서 문제 풀어보고 꼭 질문할 거 전체 다 질문하고 알았죠? 그리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 갑니다. 자,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면 두 개가 이루는 가게 크기를 지금 조사를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면 두 개라면 이런 거겠지. 지금 요렇게 돼 있는 요 한 면, 요거 한 면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면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정의하나요? 이런 얘기인데 여기는 얘의 정의는 그냥 간단해요. 그러니까 면이 두 개가 만난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까? 요렇게 하나의 면이 있었어요. 그다음 또 요렇게 하나의 면이 또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있을 때 면 두 개가 만나니까 반드시 뭐가 있을 거고 교선이 있을 거고. 교선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으로부터 얘랑 이 이평면에 있는 얘랑 수직인 직선을 하나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얘랑 수직, 이평면 위에 있는 얘랑 수직인 직선을 또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어줘요. 그랬을 때 생기는 두 개의 직선이 있을 거고 그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이 각의 크기를 뭐라고? 세타라고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이게 이면각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두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저렇게 정의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얘를 이렇게 하면 여기 요각이랑 뭐 요렇게 했을 때 요각이랑 이 각의 크기들이 전부 다 다를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유일하게 딱 하나로 보고 싶은 거였어.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쟤는 이면각의 크기, 두 면이 이루는 각의 두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이 이자는 달을 이자고 면자는 면이야 그냥. 그래서 다른 면들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저렇게 정의됩니다. 라는 생각만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리고 마찬가지 한 평면 알파의 수직인 직선, 한 평면 알파의 수직인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을 베타라고 한다면 그 평면과 요 알파는 서로 수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알파랑 베타가 서로 수직일 때 베타 위에 한 점 A에서 교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O라고 한다면 AO랑 당연히 알파는 수직이겠죠? 라는 생각. 여기까지도 이제 또 당연한 얘기로 넘어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들은 다 지나갔고요. 이제부터 그냥 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문제로 바로 가보자. 자, 보자. 이번에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에서 AFH랑 밑에 있는 면이랑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거든. 봐봐, 이렇게 정육면체가 일단 주어져 있었나 봐요. 정육면체를 하나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여기는 얘가 A였어. 여기는 얘가 F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가 H였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요 삼각형과 그 다음에 밑면, 여기는 요 밑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나는 현재 궁금했습니다. 그거의 코사인 값이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오케이? 어떤 문제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어차피 여기는 얘랑 수직인 직선 그릴 거고 얘랑 수직인 직선 그릴 거란 말이야. 근데 막 되게 생뚱맞게 여기는 요 점에서 뭐 이렇게 수선으로 쭉 긋고 쭉 그어가지고 막 이거랑 이거로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지는 않겠지. 그지? 당연히 사람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릴 거고, 그지? 맞아?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린 거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면은 요거 수직이고 요거 수직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는 요 각을 구해주면 되겠구나. 자연스러운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 엄한 점 찍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해서 천천히 한번 봅시다. 그럼 나한테 지금 관심 있는 삼각형은 지금 요렇게 되는 요 삼각형이니까 요 삼각형을 옆에다가 2D로 요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요. 여기는 요 길이,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였겠지? 그 한 변의 길이는 그냥 내 맘대로 놔요. 얘를 A라고 잠깐 놔볼게, 이렇게.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요 길이에 관심이 생기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요 길이라는 거는 다시 또 얘를 포함하는 평면을 한번 잠깐 생각해 봐. 그럼 얘는 요렇게 돼 있는 것 중에서 요렇게 해서 요 길이가 지금 현재 얘였단 말이야. 그죠? 이게 지금 한 변이 a였으니까. 그지? 여기는 요거는 뭐겠어? 루트 2a겠죠. 그거의 반일 겁니다. 그죠? 이 길이가 2분의 뭐가 되겠어? 루트 2a가 됩니다. 여기가 2분의 루트 2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기는 두 개, 여기는 얘가 수직이다라는 사실도 나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는 얘랑 얘를 가지고 여기는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고 이 길이를 구해준 다음에 이 길이분의 이 길이 해가지고 코사인 세타 구해주면은 그냥 그대로 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얘들아, 이면각의 크기는 교선과 수직인 직선들로 만들어지는 각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3D는 2D로 봐야 왜곡 없이 내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주면 크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넘어가서 보자. 필수 예제 9번으로 가보자. 그림과 같은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에서 다음을 구해주세요. 다시 또 그려야 되네, 그죠? 그림은 줬는데 쓰지를 못하네요. 그죠? 자,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 B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거랑 이루는 각의 크기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뭐 하라고 했지? 여기는 이 직선과 다시 봐봐. 평면과 어떤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직선이 한 점에서 수선의 발을 띡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었을 때 요각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얘도 마찬가지 애매하게 여기 있는 요 어딘가의 점에서 수선의 발을 뚝 내리는 게 아니라, 그지? 여기는 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딱 여기 꽂힐 게 분명하니까. 그지? 이 삼각형을 가지고 이 각이 그 각이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당연히 그냥 45도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끝나겠죠. 됐습니다.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생각들만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으면 되게 쉬운 파트가 이쪽 파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뭐 물론 문제에 따라서 되게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겠죠. 그죠? 여러 개의 생각, 되게 다양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풀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연습이 돼야지 어려운 문제를 풀 자격이 생기는 거야.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는 뭐 해볼까?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야겠네요. 그죠? 자, 요렇게 또 그려주고요. 너무 막 그렸네. 요렇게 그려주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이번엔 F래. DF는 뭐냐면 이거야, 이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렇게 된 거. 얘도 마찬가지겠지. 여기서 수선발 띡 내리면 되는 거고, 난 이 삼각형에 대해서 이제 여기는 요 각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고, 얘를 몇 D로? 2D로 이렇게 옮겨주면 끝날 것 같네. 이 각이 세타였던 거야. 그죠? 여기는 요 길이가 1이었잖아, 지금. 그지? 이 길이가 1이었잖아. 이 길이는 누가 봐도 루트 2거든. 그지? 그럼 이 길이가 루트 3일 테니까 코사인 세타 값은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간단해요. 넘어갑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면각의 크기까지 이제 다 됐고, 그다음에 마지막 정사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이것만 하면 끝나요. 오늘은 보자. 정사형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수선의 발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그냥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 햇빛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요 도형이 있고 여기 수직으로 쭉 돼 있고 여기는 얘 평면이 이렇게 있었어. 그랬을 때 빛이 이게 쭉 왔을 때 여기는 이 선이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지.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저기는 저 도형의 정사형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정사형의 길이라든지 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는 지금 현재 궁금합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되게 간단한 개념 자체는 잘 봐봐. 여기는 요거 있지. 요걸 평행 이동시켜서 여기 이렇게 놔봐.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뭐가 궁금한가? 이 길이가 궁금한 거잖아. 그지? 얘는 지금 수직으로 떨어진 거니까 이거 직각이었을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요 각, 세타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여기는 얘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여기는 요 길이를 L이라고 생각한다면 L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코사인 세타만 곱해주면 여기는 요 길이가 됩니다. 끝. 되게 쉽죠?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그 삼각함수 할 때도 다시 설명했었지만 이렇게 세타가 있었을 때 요걸 알고 있으면 내가 요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다고? 요거 구할 수 있다고. 얘와 얘의 관계는 코사인 관계니까 A 코사인 세타가 될 거야. 그죠? 얘와 얘의 관계는 사인 관계니까 여기는 요 길이는 A 사인 세타가 될 거야. 이런 거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됐나요? 됐지? 다시 이렇게 있었을 때 이번에 여기는 이 길이가 A였고 여기는 여기에 세타였다고 생각한다면 수직이다. 여기는 요 길이는 얘와 얘의 관계가 탄젠트니까 얘는 A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와 얘의 관계는 얘와 얘의 관계가 코사인이니까 얘와 얘의 관계는 코사인 분의 1이 될 거고 A에다가 코사인 분의 1을 곱해주면 즉 시컨트를 곱해주면 저기는 저 길이가 되는군요. 이런 느낌이야. 그죠? 마지막으로 마찬가지. 여기는 요각이 세타였어. 이번엔 이걸 줬어요. A라고. 그랬을 때 여기는 얘는 얘와 얘의 관계가 탄젠트니까 얘와 얘의 관계는 코탄젠트가 되겠죠. 그래서 A 코탄젠트라고 쓸까 이번에는 A 코탄젠트 세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다시 얘와 얘의 관계는 얘와 얘의 관계가 사인이니까 얘와 얘의 관계는 역수겠죠. 코시컨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A에다가 코시컨트 세타를 곱해주면 이 길이가 되는군요. 얘도 시컨트라고 써도 됩니다. 됐죠?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여기는 요 길이를 알고 있는데 나는 뭐가 궁금한 건데 이 길이가 궁금한 거니까 여기는 얘는 지금 무슨 관계? 코사인의 관계에 있을 게 분명하니까 L 코사인 세타라고 해서 요 길이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다. 오케이? 이게 다 똑같아요. 근데 넓이도 똑같아. 여기는 요 넓이를 만약에 S라고 해봐. 요 넓이 S라고 해봐.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내가 요렇게 지금 요렇게 평행이동시켜서 요렇게 내렸다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요 면이랑 요 면이 이루는 각이 있겠지. 좀 전에 배웠던 이면각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이면각의 크기가 세타였다. 이면각의 크기가 여기가 세타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S에다가 뭘 곱해주면 코사인 세타를 하나 곱해주면은 요 밑면의 넓이가 되는군요. 요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얘는 지금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로 지금 생각한 거야. 그때 세트한 거야. 여기는 얘는 이 면과 여기는 요 면, 평면이니까 이번엔 이면각으로 생각해 준 거야. 그거 가지고 뭘 해준 겁니다.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면은 정사형 문제는 다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된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보자. 자, 선분 AB의 알파 위로의 정사형을 A-B'라고 한다면 다시 AB의 알파 위로의 정사형을 A-B'라고 한다면 A-B'의 길이는 AB의 길이의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 겁니다. 이렇게. 개 쉽죠? 넘어갑니다. 넓이는 어떻다고? 이면각의 크기를, 그지? 이면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있는 얘에다가 이면각의 크기 세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여기는 얘의 넓이가 됩니다. 끝. 정사형 끝났습니다.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너희가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림도 많이 그려봐야 되고요. 정확한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줬으면 좋겠네요. 됐죠? 가볼게요.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 바로 필수 예제로 쭉 넘어갑시다. 보자. 그림과 같이 6m인 막대가 있었고 지면과 30도의 각을 이루도록 설치를 해놨대. 그러니까 태양이 지면과 수직으로 비칠 때 태양이 지면과 수직으로 이렇게 비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그림자의 길이, 여기는 요 길이가 궁금하네요. 이런 뜻이겠지? 그러니까 이 길이에다가 코사인 30도 곱해주면 끝나겠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6에다가 뭐 해주는 거야? 6에다가 코사인 30도 곱해주면 끝납니다.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3 루트 3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다음. 이번에는 태양이 막대와 수직으로 비친다. 그럼 얘는 뭐야? 태양이 막대, 이게 막대거든, 그지? 이게 막대야. 막대랑 수직으로 비친다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럼 조금 더 생각해봐야지. 이제 그림자의 길이가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야. 이게 그림자가 될 거야. 맞아요? 그럼 반대겠다, 그지? 여기 있는 얘를 정사형시킨 게 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얘를 정사형시킨 게 얘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길이 L이라고 한다면 L에다가 뭐 해주면 코사인 30도 해주면 그 결과가 뭐가 된다? 6이 된다. 이렇게씩 세워주면 되겠네, 그지? 아니면 얘에서 얘의 관계는 뭐니까? 시컨트니까 6에다 시컨트 30도를 곱해줘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됐습니다. 되게 쉽죠? 벌써 마지막인가요? 좀 있네. 보자. 어디까지 했지? 11번. 11번으로 가봅시다. 한 모서리 길이가 A인 정육면체에서 다음을 구해주세요. 지금 뭘 구해달라고 했냐면 요렇게 돼 있는, 이거 안 보인다 그랬지? 자, 다시 그려볼게요. 그래도 이거 둘 다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둘 중에 한 명만 온라인이었으면 선생님이 그냥 막 했을지도 몰라요. 성훈이한테 고마워하면 됩니다, 민재야. 자, 가볼게. 자, 여기서 지금 뭐였냐면 D죠. DEB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됐죠? 여기는 얘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얘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좀 그래요. 재밌는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봐봐. 우리가 어떤 평면과 또 다른 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평면과 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평면의 각을 구하는 건 이제 이면각의 크기라고 해서 여기는 얘랑 수직인 거랑 얘랑 수직인 걸로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을 그어놓고 여기는 요 각을 구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각을 이렇게 구하지 않고 이렇게 구해도 괜찮은 것 같아. 잘 봐봐. 여기 위에 있는 어떤 도형이 있어. 여기는 이 도형의 넓이를 내가 구할 수 있다고 쳐보자. 그리고 여기는 이 도형에도 있는데 여기는 얘가 이렇게 정사형된 도형이래. 여기는 이 넓이가 S-래.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미 나는 S에다가 코사인 뭐를 곱하면 세타를 곱하면 얘가 S-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요게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바로 뭘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이면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정사형도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거기까지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지금 이렇게 얘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 본다라고 생각한다면 밑에 있는 면은 요렇게 지금 요렇게 생길 거란 말이야. 요 삼각형일 거야. 그렇지? 그럼 내가 노란색 삼각형이랑 여기는 요 주황색 삼각형 요 저 두 개를 넓이를 각각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저 두 개를 구해서 큰 거분의 작은 거 요렇게 해주면 큰 거분의 작은 거 요렇게 해주면은 뭐가 됩니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저기는 저 코사인 세타를 구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인 거야. 아니면 뭐 어떻게 해줘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그려진 여기는 얘 이면각을 구해서 그러니까 요렇게 구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구해서 생각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디에 떨어질지 상상하기도 좀 귀찮은 그런 상황일 때 여기는 정사형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일단 가보자.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얘는 지금 루트 2A가 될 거고요. 그죠? 여기는 얘도 루트 2A가 될 거야. 여기는 얘도 루트 2A가 되겠죠? 다 대각선들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요 넓이는 뭐야? 지금 이등변 삼각형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뭐였던 거야? 정삼각형이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A인 정삼각형의 넓이가 될 테니까 여기는 얘가 여기는 요 위에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밑에 넓이는 뭐겠어? 얘가 A고 얘가 90도잖아. 그지? 2분의 1 A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분의 2분의 1 A제곱을 했어. 거기는 걔가 뭐가 된다?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구해주면 끝나겠다. 됐죠?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의 답은 얘가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발전 예제 1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어이구, 재밌는 문제네요.
자, 이건 제발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걸 다 그리긴 너무 빡센데. 잠깐만요. 이거 어느 정도 보이는 것도 같은데? 보이니? 좀 보이는 것도 같다. 자, 밝기를 조금만 줄여볼까요? 보이나요? 더 확대는 안 돼. 됐나요? 내가 이상하게 나오네. 보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저렇게 그리기 빡센 거는 저렇게 놓고 갑시다. 자, 보자.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원통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얘가 60도의 각을 이룬다고 돼 있는 거고, 그지? 요것만 화면 좀 이렇게 놓고 갈게요. 얘가 60도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뭐가 궁금한 거야, 지금 문제에서? 정사형의 넓이가 궁금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잘 봐봐. 그러니까 얘를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이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 정면에서 바라본다면 얘가 60도의 각을 이루고 있는 지면과 60도의 각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요렇게 지금 원통이 있었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원통이 있었어. 이 상태에서 뭐 한 거야? 이렇게 여기서 쭉 내리는 거지. 쭉 내리는 거야. 그죠? 쭉 내리는 거고, 또 쭉 내리는 거고, 쭉 내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밑에는, 여기는 얘가 지금 원통이니까 사실 얘가 원으로 이렇게 그려질 것 같고. 그죠? 그럼 여기 쭉쭉쭉쭉 이렇게 그려질 것 같고, 쭉 원으로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 됐습니다. 그 모양이 지금 밑에 있는 여기는 요 모양입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요거 이해됩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면 지금 여기는 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얘를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이 위에서 바라본 모양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다 밑에다 그릴까? 이렇게 보조선 그려놓고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 얘는 지금 이렇게 타원 같은 게 하나 생길 거고, 이렇게 얘는 이렇게 사각형이 생길 거고, 여기도 이렇게 타원 같은 이런 게 생길 것 같아. 됐죠? 요거의 넓이를 난 현재 구하고 싶은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실은 여기는 이면이지, 이면. 이면이 이렇게 정사형돼서 이렇게 온 거잖아. 색깔을 좀 구분해서 다시. 여기는 요 면이, 여기는 요 상황이 이렇게 정사형돼서 이렇게 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길이는 뭐겠어? 얘의 정사형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가 높이가 10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는 얘가 지금 60도니까 얘가 뭐겠어? 5일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였어? 5였어. 그다음 반지름의 길이 얼마라고 했니? 반지름의 길이 4라고 했네요. 그죠? 반지름의 길이 4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얘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4였을 거고 여기서 이 길이도 4였을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가 뭐였다는 소리야? 8이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요 사각형의 넓이는 뭐가 됩니다? 40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되나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에서 이제 반원이 이렇게 있었을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었을 거야? 이렇게 반원이 있었을 거야. 그지? 그 반원들이 요렇게 되면서 여기는 요 타원 두 개를 만들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여기 있는 얘는 60도가 아니라 여기 있는 얘가 90도잖아. 이렇게. 그럼 이렇게 잘라서 보면 얘가 60도니까 이건 30도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면이 여기서 이 면이 될 건데, 그지? 요 면이 될 건데, 여기는 얘랑 이루는 각도는 30도가 됩니다. 30도가 됩니다. 그죠? 이 길이가 지금 4였으니까 이 길이가 2였을 거고 얘가 2루트 3이었을 거고, 이거 2루트 3이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나요? 근데 우리 타원의 넓이 구하는 건 사실 안 배웠잖아. 그지? 그러니까 원의 넓이를 구해놓고 여기서 코사인 30도를 곱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 원의 반원과 여기는 요 반원 합쳐서 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걸 정사형 시켜주면은 요거 합쳐진 타원 하나다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의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4였으니까 4 제곱 파이, 16파이가 될 거고, 거기다 코사인 30도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여기는 얘가 뭐니까 2분의 루트 3이 될 테니까 얘는 8루트 3이야. 그죠? 두 개 합쳐서
8 루트 3에다가 더하기 40을 해준 결과가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군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다시 화면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됐으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3번. 요것만 하면 오늘 끝나겠네요. 그죠? 쉬워요. 이쪽 파트가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림과 같이 모세의 길이가 모두 6인 정사각뿔이 있대요. 그러니까 정사각뿔이 있습니다. 정사각뿔 좀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어떻게 그릴까?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그릴까? 자, 요렇게 생긴 애가 있대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렇게 돼 있나 봐. 여긴 얘가 A였고, 얘가 B였고, 여긴 얘가 C였고, 여긴 얘가 D였어. 뭔가 되게 정성 들여 그렸는데 뭔가 망한 느낌이 좀 들어요. 자, 일단 가봅시다.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모두 6이라고 했는데 지금 길이가 완전히 지금 엄청나게 잘못 그려졌죠. 어쨌든 그렇게 믿고 한번 가봅시다.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지금 뭐냐면 선분 AC와 BD의 교점 요거를 내가 2라고 한 거잖아. 그지? 2라고 한 거야. 그랬을 때 AE 요거 있지 요거를 평면 AOB 요거에다가 정사형을 시키면 그 길이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거든. 그지? 이런 문제는 사실 좀 되게 많이 어려워요. 그지? 그러니까 잘 한번 들어봐, 얘들아. 봐봐. 분명히 어떤 선분 길이가 있었으면 여기는 이 직선과 그 평면이 이루는 각. 여기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에만 얘를 세타라고 했을 때에만 여기는 얘가 이 길이에다 코사인 세타를 곱해줬을 때 여기는 이 길이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그지? 근데 있잖아. 여기는 이 직선이랑 여기는 이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 올라가겠지. 올라가서 여기는 이 평면 어딘가에 딱 꽂힐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그거에 대한 상황을 생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이럴 때는 차라리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봐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여기다 내려봐. 이렇게 내려봐. 그리고 여기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볼게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거 수직이겠지. 이렇게 수직, 이거 수직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어. 요 선에다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을 때 거기 꽂히는 요 점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정사형이 된다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됐으면 삼수선의 정리가 정확하게 이해된 겁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해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무슨 길이가 되는 거냐면 여기는 요 길이 있지. 여기는 요 길이가 궁금한 거야. 오케이? 그런데 있잖아. 잘 봐봐. 여기는 요 위에 있는 요 삼각형이 이게 정삼각형이거든. 그렇게 보이잖아. 그지? 누가 봐도 정삼각형처럼 생겼잖아, 얘들아. 그죠?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고 요 밑에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준다면 여기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준다면 그냥 그 넓이 분의 여기는 요 넓이 해가지고 여기는 이 면과 여기는 밑에 있는 밑면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건 구하기가 쉽잖아. 그러니까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구하기가 쉽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랑 얘가 이루는 요 각을 구하기가 너무 빡셀 것 같으니까 오히려 나는 뭘 해주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요거의 코사인 값을 구해주려고 하는 거고 요거의 코사인 값을 구해주려고 하는 거고 나는 이 길이를 구해서 거기에 코사인을 곱해가지고 이 길이를 구해줄 거고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가지고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이 길이를 구해주려고 하는 거야. 이해되니? 이게 보이나요? 다시 할까? 다시. 일단 이해된 사람.
이해 안 된 사람, 이해됐다 안 됐다 말 좀 해줘. 좋습니다. 다 이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뭘 구할 거냐면 여기는 요 길이를 구할 건데 여기는 요 길이는 뭐겠어? 누가 봐도 이 길이의 반이겠지. 이게 잘 안 보이면 요걸 포함하는 이 평면 있지. 이 평면을 이렇게 한번 그려주면 됩니다. 요렇게 돼서 이 길이였거든. 그러니까 이 길이의 반이다. 요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왜곡 때문에 잘 안 보이는 상황이라면 원래 2D인 상황으로 한번 그려놓고 생각하는 거. 거기 있는 게가 공간 도형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한 변의 길이가 뭐였으니까 6이었으니까 여기는 이 길이는 누가 봐도 3이 될 거고 여기는 요 길이는 누가 봐도 3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나는 여기는 요 삼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이니까 4분의 루트 3 곱하기 6의 제곱 해서 구해주고 밑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겠니? 원래 36의 4분의 1이니까 이거 9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뭐가 되냐면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는 얘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죠? 그럼 나는 여기는 요 길이가 3이었으니까 여기는 얘에다 코사인 세타를 다시 한번 곱해주면 이 길이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3에다가 뭘 곱해줬어? 루트 3분의 1을 곱해줬어. 그럼 뭐가 됐어? 루트 3이 됐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가 뭐가 돼버렸구나. 얘가 루트 3이 돼버렸구나. 그죠? 여전히 여기는 얘는 이 길이니까 3이겠죠. 얘가 3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3에 제곱하면 9가 되고요. 루트 3에 제곱하니까 3이 되면서 두 개를 더해서 루트를 씌워준 거니까 이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사의 길이를 구할 수 있구나.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따로 안 볼게요, 얘들아. 테스트는 따로 안 보고 여기 A단계, B단계까지 한번 쭉 풀어봐요. 금요일까지, 아니 수요일까지죠? 수요일까지니까 시간이 꽤 있습니다. 그죠? 지금 B단계는 좀 너희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케이? 어려울 수도 있어.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안 되는 거 질문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고생했어요.